그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ATACC라고 해가지고 a safer transcriptose accessible chromatin using sequencing이라고 해서 이제 epigenetic sequencing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분석한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캔스의 경우 이제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틴 리모델링에 의해서 그 소매틱의 레벨에서의 이런 발생으로 프로그레션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둘 간의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캔서가 이제 크로노 다이버시티를 가지면서 어떻게 이제 인터플레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들은 알레오스코프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싱글셀 DNA와 트랜스포즈 액세서블 크로마틴 시퀀싱, 즉 ATAC-를 이용해가지고 컴바인드 어널리시스를 통해 그 알레 스페시픽한 커피 넘버와 그 다음에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를 같이 합쳐서 분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싱글셀 DNA 시퀀싱 같은 경우는 gastric, colorectal, breast cancer 샘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밸리데이션 하기 위한 매치드 링크레이드 시퀀싱을 같이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알레스코프 같은 경우는 퍼베이시브한 그런 어떤 하이 컴플렉스하고 그다음에 멀티 얼러릭한 커피 넘버들을 자기네들이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았을 때 이제 이러한 셀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그 어떤 얼레리 컨피규레이션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이제 튜머와 함께 전체 토탈 카피 넘버가 코에볼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피 넘버가 전체 개수의 변화가 없더라도 이러한 얼레리 컨피규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싱글셀 ATAC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버설셀 카시노마 샘플과 그 다음에 게스트릭 캔서 셀 라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였었는데 알리스코프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멀티 얼레리카 커피 넘버 이벤트와 그 다음에 커피 뉴트럴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시티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튜머 에볼루션 리모델링에 따라서 크로모소말 인스테빌리티 등에 대해 얘네들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캔서의 경우 제네틱 얼터레이션과 그다음에 에피제네틱한 어떤 모디피케이션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캔서 디지즈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 두 개의 그 지노믹 디멘션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매시브하게 패러럴 싱글셀 시퀀싱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지노믹 디멘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합친 분석을 고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넘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튜머 에볼루션과 그런 어떤 지놈 인스테빌리티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그 퍼베이시브 커피 뉴트럴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시티라든가 혹은 이제 어떤 미러드 이벤트 그리고 특정 하플로타입의 앰플리케이션 등이 되게 이제 이러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벌크 DNA 시퀀싱, 일반적인 저희 DNA 시퀀싱에서 이러한 얼리 스페시픽한 카피 넘버 프로파일링이 많이 강조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싱글셀 스터디에서는 이게 이제 셀 커버리지랑 너무 로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릴라이어블한 얼리 스페시픽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디젤이라고 해서 이런 싱글셀 레벨에서 얼리 스페시픽한 커피 넘버를 분석하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이런 좀 외부 그 페이지 하플로타입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얼리 스페시픽한 카피 넘버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처음으로 싱글셀 그 레벨에 살 수 있게끔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툴 같은 경우는 하이 시퀀싱 뎁스를 요구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익스터널한 그 페이징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데 되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러드 서브 클론이라든가 혹은 이제 카피 넘버 리전의 어떤 얼레릭한 어떤 컴플렉시티들 같은 경우 싱글셀 레벨에서는 많이 현재 분석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로마틴 액세시빌리티 레벨에서도 그 캔서 셀의 어떤 에피제네틱한 그런 유연성에 대해서 그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이 이러한 그 크로마틴의 그 라지 게인과 로스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자들은 이러한 그 리전의 액세시빌리티가 그 커피 넘버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현재 이제 싱글셀 트랜스포즈 액세서블 크로마틴 시퀀싱, 즉 싱글셀 ATAC-seq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전체 토탈 커피 넘버 프로파일의 그 리드의 커버리지에 따른 그 스무싱을 측정함으로써 얘들을 예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커버리지 레벨에서 크로마틴이 리모델링 되면서 적절한 그 노멀라이즈 컨트롤로서 사용할 수 있는 리드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분석 파이프라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자기네들은 이제 이러한 것 챌린지에 어드레싱을 해가지고 알레오스코프라는 툴을 통해서 로우 커버리지 레벨에서도 이 싱글셀 DNA 시퀀싱 혹은 이제 싱글셀 ATACC 시퀀싱을 통해 매치된 벌크 DNA 시퀀싱 데이터가 있을 경우 외부의 하플로타입 페이징 정보 없이도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레벨에서 이러한 그 커피 넘버 얼터레이션의 얼러리큰 컴플렉시티를 조사함에 따라 자기네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 이러한 그 분석 레벨의 단을 게스트릭 캔서 샘플과 그 다음에 4개의 콜로렉탈 캔서 샘플 그리고 이제 2개의 다른 브레스트 캔서 샘플에 적용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5개의 게스트로 인테스티널 캔서 샘플과 그 다음에 이 결과들을 밸리데이션 해줄 10x의 링크드 리드 시퀀싱을 통해 이 링크드 리드 시퀀싱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리드의 바코드를 서로 링크를 시켜가지고 이제 정확한 페이징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하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미러드 서브클론들의 그런 어떤 퍼베이시브한 발생이라든가 혹은 이제 커피 넘버 얼터레이션 로사이에서 되게 컴플렉스한 멀티 얼레릭을 자기네들이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싱글셀 레벨에서 AC 시퀀싱을 그 2개의 이제 바셜셀 칼시노마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그 알레오스코프가 이제 얼만큼 정확하게 이 서브클론의 그 싱글셀 ACATT가 작동하는지를 직접 측정해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커피 넘버 얼터레이션과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를 가지고서 인터그레이티브 어널리시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오스코프의 이제 대략적인 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그 레퍼런스 알릴과 얼터너티브 얼릴의 그 싱글셀 DNA 혹은 ATAT-seq에서의 그 리드 카운트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리드 카운트 매트릭스에서 샘플 레벨에 그 매치드된 그 홀 지놈, 홀 엑손 데이터 혹은 없으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져서 풀드 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샘플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 메소드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매치된 벌크 DNA 시퀀싱 데이터가 있거나 혹은 싱글셀 데이터 레벨에서 슈도 벌크 데이터가 있다면은 팔콘이라는 툴을 통해서 조인틀리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해 그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노멀 샘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히든 마코브 베이스의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전체 이제 이 풀드된 셀 내에서 마코브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로 각각 이제 딜리션과 커피 뉴트럴 스테이지, 그다음에 이제 싱글 커피 앰플리피케이션, 그리고 더블 커피 앰플리피케이션 4가지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가정하고선 마코브 트랜지션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즉 이제 구역을 나누고 나면은 이 각각의 이치 리전에 대해서 R이라고 했을 때 이 R에 대해서 세타라는 메이저 하플로타입 프로포션을 각 셀별로 구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구한 이제 세그멘테이션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알레오스코프는 시뮬테니어스하게 스닙에 대해서 페이징과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하플로타입 프로포션을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이저 하플로타입이란 정의는 그 한 샘플에서 그 가장 이제 하이어 어그레이트된 커피 넘버를 갖고 있는 하플로타입을 메이저 하플로타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I 같은 경우는 스닙 J의 레퍼런스 알릴이 메이저 하플로타입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메이저 플로 타입에서 결국 레퍼런스 알릴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레퍼런스 알릴이 존재하면 페이즈 I 같은 경우 1로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해당 그 하플로 타입에 대해서 레퍼런스 알릴이 아닌 얼터너티브 알릴이면 0으로 디노트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저 하플로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카피 넘버에 있어서 하플로 타입 메이저가 되는 애들에 대한 프로포션을 세타로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 세타 IR 같은 경우는 리전 R에 대해서 셀 I의 하플로타입 프로포션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A와 B는 그 얼릴의 리드를 나타내는 거고 리드 카운트를 나타내는 거고 각각 레퍼런스 알릴 그다음에 이제 얼터너티브 알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E와 M 스텝을 계속 이터레이션 하게 되는데 이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각 스닙의 페이징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variable I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그 메이저 플로 타입의 레퍼런스 얼릴이 해당되게끔 인지하는 I가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반복을 해가지고 이 I가 1이 될 때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I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세타 값이 다음과 같고 이 세타 값은 N스텝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N스텝을 업데이트하는 그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저희가 이 I가 메이저 플로 타입에 대해서 레퍼런스 얼렐이 얼라인 되게끔 계속 이것을 극대화하는 아규먼트가 맥스가 되게끔 계속 극대화를 하는 그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메이저 하플로 타입에 대해서 레퍼런스 얼릴이 페이징 될 수 있도록 계속 이 계산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 예시로 토이 example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두 개의 셀이 5개의 스닙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했었던 시나리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메이저 플로 타입이 핑크라고 하면은 지금 셀 2 같은 경우는 메이저 플로 타입이 앰플리피케이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스닙 같은 경우는 리드에 대해서 지금 몰드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셀 2에서 지금 이 세타 값이 3분의 2가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라는 거는 전체 토탈 커피에서 메이저 플로 타입이 2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밑에 페이즈 스닙의 페이즈 정보를 나타내는 I 같은 경우 00101로 되어 있는데 메이저 플로 타입에서 아까 A가 레퍼런스 리드라고 말씀드렸었죠. 메이저 플로 타입에서 A가 지금 2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A가 있는 부분은 1로 나타내고 핑크색 플로 타입에서 B가 있는 부분을 0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터레이션을 반복해가지고 각 리전에 대해서 메이저 플로 타입과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징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로우 커버리지 스닙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20리드 이하인 그 스닙은 제외를 하고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메이저 플로 타입과 그 페이징을 하고 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리전 R에 대해서 이 세타 값, 즉 메이저 플로 타입 프로포션을 가지고선 이제 전체 이 캔디데이트 노멀 셀을 찾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캔디데이트 노멀 리전 같은 경우 이제 노멀라이즈 커버리지 P에 대해서 이 각각의 셀 R과 리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셀 클러스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스코어 이제 DC-라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전체 그 0.5라고 그냥 일반적인 그 하플로 타입을 가정을 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의 리전에 대해서 0.5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추정하는 이 다이플로이드 리전이 세타가 양쪽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게 0.5를 빼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얼러리 인밸런스가 많이 차이가 안 나게 될 텐데요. 만약에 한쪽 얼릴만 더 증폭이 되어 있다면 얼러리 인밸런스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이 D 값이 하이 밸류를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D 값이 가장 작은 리전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멀 셀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리드 카운트를 가져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스몰리스트 D를 갖고 있는 부분을 이제 포텐셜 다이플로이드 리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낮은 민 커버리지를 구해서 뒤에서 이제 노멀라이즈 커버리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노멀라이즈 커버리지를 구하게 되면은 이 노멀라이즈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이제 각각의 그 다이플로이드 그 커버리지 계산을 해서 상대적인 노멀라이즈 커버리지 값과 그 다음에 메이저 하플로타입 프로포션, 즉 아까 앞에서 구했었던 값을 통해서 얼만큼 해당 그 카피 넘버에 한쪽 얼릴이 더 많이 증폭됐는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웃풋으로 뽑아주는 것은 노멀라이즈 해당 그 싱글셀의 노멀라이즈 커버리지와 그 다음에 메이저 하플로타입의 프로포션이 얼마인지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값에 따라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각 캔서셀의 그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한 싱글셀 DNA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고요. 프리프로세싱은 셀 레인저 DNA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10x에서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였고 DRCH 38 레퍼런스 지놈을 사용하였습니다.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GTK 하플로타입 콜로를 사용하였고 여기서 이제 또 마트릭스라고 하는 그 셀 매트릭스, 스닙 셀이랑 그 다음에 이제 스닙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인풋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스닙이 센트로미어나 텔로미어에 존재하는 것들은 제외를 하였고 그 외에도 해당 셀이 앱토시스나 마이토시스 그리고 노이즈 셀로 만약에 라벨이 되어 있으면 제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셀 HAC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음 세 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BBC 데이터 2개와 게스트릭 캔서 데이터 3개를 사용하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x 지노믹스의 셀 레인저 HH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얼라인 및 프리프로세싱을 진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자기네들이 앞에서 했었던 그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그 얼마나 매칭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매치드 링크 리드 시퀀싱을 같이 진행해서 밸리데이션을 하였는데요. AA는 피규어를 보시면은 벤치마크 어크러시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매치드 링크 리드 홀 지너 시퀀싱을 하였고 이 5개의 그 튜머 샘플들 중에서 이제 각각 크로모졸 인스테빌리티가 다른 그 게스트로 인테스티널 튜머 샘플 5개에 대해서 이러한 그 밸리데이션을 진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플로타입이 잘못됐다면은 이쪽에 있는 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끔 그 링크드 리드 시퀀싱에서는 나타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페이징 어큐리시를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P5931 캔서 그 게스트릭 캔서 셀의 예시인데 상대적으로 그 적은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샘플을 보면은 분명히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 스테이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적은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을 크로모존 7번, 8번, 20번, 21번 레벨에서 본다면은 보이다시피 이 안에서 카피 뉴트럴하지만 이렇게 하플로타입이 위아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크로모존 7번, 8번, 21번에 대해서 각각 서브 클로널하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알리오스코프의 결과값이고 밑에 있는 건 링크드 리드 시퀀싱으로 테스트의 결과값인데요. 보시면은 위와 아래와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페이징 어큐러시가 98%로 그 크로모존 21번 그 딜리션에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두 개의 클로널 앰플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러플리하게 90% 크로모존 7번 앰플리피케이션이 제일 낮은데 이게 이제 한 79% 정도 나타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만든 알고리즘이 링크드 리드 시퀀싱으로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페이징이 되게 높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처음 그 이러한 그 earlier specific copy number estimation을 하는 싱글셀 레벨에서 하는 디젤이라는 툴을 갖고선 같이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거의 모든 오버롤하게 그 알리오스코프가 하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거의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 디젤보다 낮게끔 구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컨커던스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좀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얼리스코프라는 툴을 통해서 그 싱글셀 레벨에서 커피 넘버 얼터레이션을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이제 피규어 A 같은 경우는 그 10X 레인저에서 아까 P6198이라는 샘플에 대해서 예시로 보여주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홀 지놈 디플리케이션이 되어 있고, 커피 뉴트럴 리전은 되게 좀 퓨어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3번의 일부 부분과 5번, 10번, 11번, 16번, 그 22번 이렇게 몇 군데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크로모점 5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 카피 뉴트럴 이벤트가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알레스코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크로모점 5번에서 1-1에 카노니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커피 뉴트럴 LOH가 있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매치드 링크 또 홀 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존재하는 게 여기 있는 거를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HACC 시퀀싱에서도 이것들이 이제 분석하는 것이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SU008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시로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타 하플로타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커버리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 로우 커버리지 레벨에서도 ATACC라는 로우 커버리지 레벨에서도 꽤 그 앰플리피케이션과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시티를 잘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인터그레이티브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파이프라인을 오른쪽에 보여주는데, DNA식, 그러니까 싱글셀이나 혹은 벌크 레벨에서 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싱글셀 레벨에서 AT-AT-C를 넣어가지고 지노타입 베이스 기반의 파일로제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네들이 AT-AT-C 픽이 나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각각의 이제 클론별로 픽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특정 그 서브 클론들이 특정 픽에 대해서 인리치하거나 혹은 적다인 것을 자기네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SU008 같은 경우 크로모좀 4번에 대해서 여기 커피 뉴트럴 LOH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이제 유니폼 메인폴드 어프로시메이션 앤 프로젝션 UMAP, 즉 일종의 이제 클러스터링 메소드인데, 클러스터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개의 엔도, 피브로, 그리고 튜머 이렇게 세 개의 셀로 자기네들 군을 나눴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LOH 이벤트가 발생한 클론 2와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지 않은 클론 1으로 나눴을 때 이것들이 픽이 발생하는 그 것으로 픽 1과 픽 2로 분리가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피규어 2와 같이 얘네들의 파일로제니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가 있는데, 캔서가 이제 노멀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캔서로 나눠지고, 이 안에서 클론 1과 클론 2로 나눠지고, 그다음 클론 2가 또 이 안에서 라지 스케일하게 픽 1과 픽 2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자기네들이 분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크로널 그 퍼퓰레이션에서 인터그레이티브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까 SNU 601번에 대해서 이 서브 클로널 스트럭처 아까 앞에서 피규어 보여드렸던 것과 그다음에 이제 HACC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두 개의 데이터셋을 인터그레이트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피규어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싱글셀 DNA식에서 얘네들이 이제 풀드 했을 때 각각의 그 커버리지,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은 그 ATACC로 시퀀싱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ATAC 시퀀싱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싱글셀 DNA가 8배 더 높은 토탈 커버리지를 보여주고 있고, 리드 커버리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배 더 많이 그 헤테로자이고스 사이트를 커버리지를 각 셀별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ACC에 비해서 싱글셀 DNA가 확실하게 더 그 서브 클론들을 분리를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ATH6도 러플리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매치드 되게끔 클러스터를 분류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ATACC 결과를 각각의 분류해 놓은 이 크로모좀 3번과 6번, 13번, 20번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하이라키럴 클러스터링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는데 비주얼 이그자미네이션, 즉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이렇게 기반을 해가지고 여기서 클론을 6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클론 1, 클론 2, 그리고 이제 4, 3, 5, 6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6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매뉴얼리하게 그 가능한 에볼루션 트리로 리컨스트럭트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컨스트럭트는 이제 각각 parsimony 해가지고 이제 그 리스트 넘버, 커피 넘버가 더 선호되는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모노토시티라고 해서 그 멀티 얼릴 리전이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이 에스컬레이팅 되다가 얘가 모노토닉 올더로 줄어드는데 그게 이제 전체 지노믹 더블링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한쪽 얼릴에 대해서만 에스컬레이팅이 된다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한 진화 모델이고 마지막으로 irreversibility of LOH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한쪽에 대해서 컴플리트 로스가 일어났을 때 얘는 이제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진화 트리를 만드는데요. 보시면 이제 크로모좀 3번 Q암과 4번 P암 같은 경우 클론 1, 2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부터 6까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크로모점 20Q 그 다음에 크로모점 11번 그리고 13, 17을 기준으로 이것들이 점점 각각 그 서브 클론들이 나눠지게 되는 진화 트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ACC과 기존의 이제 다른 뭐 싱글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DNA 데이터를 합쳤을 때 이런 식으로 각 클론별로 픽이 나타나는 것을 프로파일링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각각의 이제 이러한 것들이 특정 그 서브 클론에 대해서 어떤 영역이 그 액세시빌리티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각각의 그 서브 클론들 간의 그 스태티스컬 테스트를 통해서 두 개의 서브 클론 간의 그 카피 넘버와 프로파일이 얼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각각 테스트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에볼루션 트리를 만들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DAP라는 Differential Accessible Peak이라는 그 값을 통해서 이 각각의 이제 시그널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령 REC8 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기에 있는 그 픽이 다르게 나오는 진인데 보시면 이제 이것이 클론 3와 나머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서브 클론들이 상대적으로 픽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클론 1이랑 2 같은 경우는 픽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론 1과 클론 2는 해당 그 REC8이라는 진에 대해서 그 액세서블 할 수 없는 즉 진이 이제 크로마틴에 쫙 담겨 있는 형태이고요. 이 진 같은 경우는 메이오시스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코에선의 컴포넌트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이토틱 프로포레이션에 대해서 서프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최근 연구들에서 이 캔서의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되게 그 컨트로버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C8에 그 트랜스크레이션 스타트 사이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클론 3랑 6 같은 경우는 메이오틱 프로세스가 증가하여서 결과적으로 이 크로모소멀 인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REC8 외에도 WWOX 진 같은 경우도 이제 서브클론 그 크로모점 16번에 있는 WWOX 같은 경우도 크로모점 그 클론 3와 나머지 이제 클론 5, 4, 6와 시그니피컨트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클론 3고 보시면은 다른 클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이
크로모제 16번 같은 경우는 LOH가 모든 튜머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카피 넘버 얼터네이션 레벨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지만 이게 이제 이 ATAC 레벨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로모점 3번이 그 액세시빌리티가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 WWOX 같은 경우는 웰노운 튜머 서프레서 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액세시빌리티가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클론 3이 더 다른 그 서브 클론들에 비해서 더 어그레시브한 피노타입을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이러한 그 카피 넘버 얼트레이션에 따로 이렇게 그 롤을 디섹트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그레시브 피노타입을 기반으로 진 타겟에 대해 어떤 폴로업 스터디를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캔서에서 이제 싱글셀 레벨 시퀀싱이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이제 많이 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싱글셀 레벨에서의 그런 어떤 셀렉션이라든가 어떤 다이버시티에 대해서는 좀 별로 스터디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이러한 그 알리 스페시픽한 카피 넘버 에스티메이션 툴인 알리오스코프를 통해서 이것을 싱글셀 레벨의 DNA-seq과 ATAC-seq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알레스코프를 패널 오브 브레스트 혹은 이제 콜로렉탈, 게스트릭 튜머, 셀라인 등에다가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이 뮤터블 CNA 리전과 얼레리 헤테로제네티스를 밝혀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하이 컴플렉식한 카피 넘버를 자기네들이 싱글셀 레벨에서 찾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카피 넘버 체인지에 따른 어떤 저런 크로마틴 리모델링을 자기네들이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알레스코프 같은 경우는 SNMC-seq이라든가 싱글셀 레벨 RNA 데이터랑도 충분히 그 익스텐드해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싱글셀 RNA-seq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엔드에서 5엔드 메신저 RNA 트랜스크립트들을 시퀀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리드에 따른 그런 헤테로자이거스 스닙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싱글셀 레벨에서 롱리드 시퀀싱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러한 분석들이 조금 더 새로운 어퍼튜니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